검수완박을 해부하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언론에서 접하는 것과 제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을 해부한다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오피스에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검수완박을 어느 정도 반대해야 되느냐, 전면 반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분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검수완박을 해부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론을 리뷰를 해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 검수완박을 해부한다 이렇게 썼지만 이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색적이면 이색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최근에 여러 차례 한국은 지금 대혼란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혼란이 예전에는 유혈을 사용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창을 들고 나왔고 서로 물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혼란이 아주 눈에 띄는 거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고 조용히 다니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뭔가 굉장한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들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걸 줄인 마치 사자성어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완전이란 말도 웃기고 뭐 박탈이란 말도 웃기고 누구에게 누구를 뺏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이 검수완박이란 말 자체가 위헌적인 발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그런 논제는 아닙니다. 전 최근에 우리 사회가 심각한 권력 투쟁에 들어와 있다. 그 권력을 크게 세 개로 나누면 하나는 공산주의자 그룹의 권력과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 귀족 표방이라고 표현했지만 기득권, 귀족, 이스태블리시먼트 이미 상당히 우리 사회의 부와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세력, 그리고 국민 권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궁금증이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 편일까? 김건희 여사의 표현에 따르면 우린 좌파야. 우린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이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김은혜 경기지사에 나오신 분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하기 위해서 고안했던 4.16 우상화, 말하자면 세월호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세월호를 대통령 마녀 사냥에 이용한 것은 굉장히 불쾌한 기억인데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5.18 우상화도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가감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뭐가 잘못이고 뭐가 바른 글인지 완전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것은 하나의 대혼돈의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누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이색적인 의견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요. 제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수완박을 해부한다 이렇게 썼지만 이 단서를 찾아갈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석박사 논문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 조국 교수는 제가 판단할 때 좋은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할 만한 그런 논문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교수를 한 것이 권력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요즘에는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통령에 가장 근접했던 좌파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의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석사 논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법 전공이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러시아 혁명 1919년부터 1938년 소비에트 형성기에 형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전문 박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PhD가 아닌 JST라는 미국에서만 쓰고 있는 아주 독특한 박사학위입니다. JST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학술적인 박사가 아니고요. 전문가들에게 주는 박사.
특히 법률 전문가에게 주는 박사 이런 뜻입니다. 미국 법대 교수는 이 JSD 학위를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JD, 주시 닥터와 LLM이라고 하는 이 마스터 석사 학위 플러스 법적인 이런 그 현장에서의 프랙티스, 실천적으로 실행적으로 했던 경험, 커리어를 가지고 교수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JSD를 거의 의미 없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법대 교수도 PhD라고 하는 일반적인 학술 박사를 권장하고 또 학위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 박사라고 하는 JSD 이 학위를 가지고 지금 교수가 됐는데요. 조국 교수의 학위는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하지만 더 문제적인 것은 이 JSD 학위 논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 박사학위 JSD를 했는데 수색 압류 및 신문에 있어서 위법 증거 배제.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 이 검수완박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클루 하나의 단서가 조국 석박사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석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썼고 박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었다고 하는 미국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수완박은 이 조국이라는 사람의 이 복잡한 스탠스, 공산주의 스탠스와 그 다음에 미국의 가장 발달된 형사소송법 이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최근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인 검사 출신 김웅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검수완박은 중국 공안이 모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중국 공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국 공안 제도를 근간으로 가 있다. 공산당과 경찰이 통치하는 나라 이런 것을 꿈꾼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검수완박은 사실은 어쩌면 조국 논문의 차이, 석사 논문은 공산주의, 박사 논문은 미국 가장 발달한 형사소송법 이거 신 것만큼이나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검찰과 사법제도 국가형벌권에 대한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벌이는 아주 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경찰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면요. 검찰의 집단 행동을 두고 볼 것인가. 경찰 내부망 검수완박 지지 잇따라. 말하자면 경찰과 검찰이 서로 아주 심각하게 싸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현상은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경찰 편이고 국민의힘은 검찰 편입니까? 민주당 표 검수완박법 최종안 나왔다. 국민의힘 주장 일부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랬더니 헌법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존경하는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의 의견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검수완박은 위헌이자 입법 쿠데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줄어들고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검수완박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정리하는 것은 지금 한국의 엘리트 리더십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라는 것은 성장하고 자라나가면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머리를 자르듯이 좀 잘라주고 키워나가고 그런 것이 제도입니다. 제도는 영원히 고치기 어려운 제도도 있거든요. 가령 제도 중에 고치기 어려운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자동차 길이 있는데 지금 영국은 그 운전석이 자동차의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왼쪽이 있어요. 한국은 왼쪽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도 오른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인도 파키스탄도 오른쪽에 있어요. 주로 그 영국의 영향을 받아들였던 곳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아무래도 영국식보다는 미국식이 낫다고 해서 일본이나 영국에서 자동차는 앞으로 다 왼쪽으로 고치자.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자동차의 운전석은 기본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이유가 마차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죠. 마차에서 이렇게 치면서 가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타면 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차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시작됐겠죠.
그러니까 마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거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오른손도 좀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왼쪽으로 옮겨간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운전석이 이렇게 형성되고 나면요. 도로도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시스템도 다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너무 천문학적인 이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칠 수 없게 됐죠. 실제로 오른쪽 운전석에서 왼쪽 운전석으로 바꾸기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제도라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 제도도 지금 이 검수완박은 제가 이 조국 교수한테 클루가 있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법제, 이 현대적인 법제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1919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저희 MPK,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던 이 나라가 북한에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살 것인가 이런 네이션 빌딩에 관한 쟁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 네이션 빌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헌법과 사법제도죠. 이 헌법과 사법제도가 기본적으로 한국은 근대 국가의 탄생이 일제시대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대륙법, 독일식 대륙법을 먼저 수입한 일본 법제를 통해서 먼저 근대적인 법제가 형성된 것은 우리가 이미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영향권이 있었지만 왜 한국은 자동차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될 때 자동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 군정이 들어오고 나서 자동차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고칠 수 있을 때 고친 거죠.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제도가 꽤 있거든요. 학교 제도도 그렇고 지금도 학교 제도도 지금 거의 일본과 유사한데 건물부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민법과 형법이라고 하는 헌법 빼고요. 민법과 형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이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실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이 법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형성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헌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에 정착이 됩니다. 말하자면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에요. 형법은 실체법이에요. 민법도 실체법이에요.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죠. 특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절차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 그 비전문가들한테는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같이 미국법을 전공한 사람은 이 법률가와 비법률가를 나누는 사고법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법률가를 로이어라고 부릅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로스쿨 3년을 나오면 다 로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이어가 되고 변호사 자격증을 안 따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신문 기자를 간 사람도 있고 JD만 하면 이미 로이어, 법률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격증은 그 다음 이슈입니다. 자격증 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음만 먹으면 100% 다 따를 수 있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3년간의 이 법률 JD 주리스 닥터 과정이 굉장히 핵심이고 이것을 이수한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로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저도 로이어죠. 이 로이어가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맨이라고 부릅니다. 레이맨. 그러니까 평범한 비법률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이어와 레이맨을 구분하는 사고법이 굉장히 익숙한 사고법이에요. 말하자면 아무리 지식인이지만 닥터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회계사 이런 사람들도 다 레이맨에 해당합니다. 주리스 닥터, JD 이수를 한 사람들은 로이어고요. 비법률가들은 법을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로이어들의 얘기들이 알 필요도 없고 들어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표현이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지만은 형법과 민법은 실체법이고 내용이 있는 실체법이 substantive law라고 그럽니다.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규정하는 procedural law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법이거든요. 이것의 차이를 여러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이 중에서 형사 크리미널 절차법입니다. 형사 소송법입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이 한국에서는 일제시대 때 정착된 것이 아니라요. 그때도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뭐 그렇게 치면 조선시대도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형사소송법이라는 거 해봤자
원님이 불러가지고 추궁하고 국문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을 다스리는 법이지 죄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없는 거죠.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국가 형벌권을, 국가가 형벌을 주는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범죄자의 인권도 좀 보호한다는 개념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소송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형사소송법은 현대 국가를 좀 더 제대로 만든 1948년 이후에 정착이 되는 거죠. 미군정 때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가 실체법은, 민법이나 형법은 대륙법 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이 절차법은 미국법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제가 조국 교수가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 특히 민변 같은 이런 법률가들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요약하면 한국은 실체법이, 사법 시스템이 유럽법 중심으로 형성이 됐다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영미법 또는 미국법을 많이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숙제를 놓고 계속해서 우리식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성장시키고 하는 내적인 힘이 약해서 계속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잘못 채용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수완박을 드라이브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인물은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본격적으로 이런 그 검수완박 시스템을 들여왔는데 이 사람의 석사 논문은 공산주의고 박사 논문은 미국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이 거의 분열증이 일어날 지경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륙법과 또 공산주의법과 미국법을 완전히 잡탕으로 섞어서 지금 한국 사법제도를 아주 건강하게 잘 키워가는 것을 실패하고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헌법이나 미국 형사소송법을 원용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미국 헌법이 다 몇 조까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미국 헌법 마지막 이제 그 조문인데요. 미국 헌법은 수정 헌법이 17조까지밖에 없습니다. 미국 헌법은 원 헌법까지 해도 조항이 37개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은 여러분 몇 조입니까? 부칙 빼고 130, 한국 조그만 나라가 무슨 헌법이 130이 되고 미국은 어떻게 37개밖에 없습니까? 1791년에 수정 헌법 1조가 등장하죠. 처음 만든 것은 1789년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789년부터 지금 2002년까지 미국은 헌법이 37개 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마지막에 어멘드먼트 수정헌법 27조는 92년에 지금 30년 동안에도 한 번도 헌법이 바뀐 적이 없는데 1992년에 생긴 의회 의원들 월급 인상하는 것에서 그 한계점을 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1971년에 투표 연령 한번 바꾼 적이 있고요. 그 전에 1967년에 대통령, 연임 이런 것에 대해서 개정이 있었죠. 미국은 주들의 나라, 국가들의 국가, 연방헌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한 국가의 헌법이 아니라 국가들의 헌법인 거죠. 근데 지금 이 국가들의 헌법인 미국 연방헌법을 가지고 한국 헌법을 그대로 보면 안 되거든요. 이건 버지니아 헌법이거든요.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은 버지니아 헌법대로 따로 있는 겁니다. 각 주는 주 헌법이 있고 연방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제도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은 항상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가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각 주도 하나의 국가적인 작용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뉴올리언즈 같은 그런 주는 독특하게도 이런 영미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프랑스법 비슷하게 대륙법을 따르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합한 United States of America, 여러 나라들의 나라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 헌법 얘기를 하고 미국 헌법을 막 갖고 들어올 때 저는 참 걱정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연방 헌법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돼서 알아두면 좋은 것이 미국 수정헌법 5조입니다. 수정헌법 5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검수완박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정헌법 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2번 처해져서는 아니 되고 어느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 어느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되고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6조에는 변호를 받을 권리 같은 게 또 적시되어 있습니다. 4조, 5조, 6조는 모두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전체 미국 헌법이 얼마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수정헌법 중에서 1791년에 등장했던 그 수정헌법은 빌 오브 라이츠,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정립을 한 그런 헌법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5조가 적법 절차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적법 절차를 한국 헌법은 언제 적시를 했느냐? 1987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검수완박은 사실은 이 한국 헌법 1987년 헌법 12조 3항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은 미국 헌법에는 적법 절차 얘기는 했지만 검사의 신청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한국 헌법에는 들어있는데 미국 헌법에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것 정도는 주에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한국 헌법은 미국으로 치면은 미국 주 헌법과 연방 헌법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뉴올리언즈 같은 것은 프랑스 대륙법을 따르고 있고요. 주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연방 헌법을 갖고 우리 헌법과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미국으로 치면은 주 헌법과 같은 것과 연방 헌법과 같은 것이 섞여 있거든요. 우리 헌법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경찰은 신청을 못 한다는 뜻이죠. 지금 허영 교수님이 검수완박은 위헌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을 만들어서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쿠데타다. 상위법을 하위법이 치고 올라가서 파괴를 한다 이 뜻이죠.